왜 우리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번번이 실패할까요? 새해 다짐, 원대한 목표,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공헌까지. 우리는 변화를 시작할 때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큰 소리로 선언해야만 그 변화가 진짜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 요란했던 시작은 흐지부지되고 우리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진정한 변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인의 변혁은 외부의 소음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아채지 못하는 깊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변혁, 즉 가장 강력한 변화는 공개적인 인정이나 선포 없이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외부적인 행동의 결과물로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변화는 양자적 성질을 가집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당신의 신경계와 내면의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당신의 행동은 결국 과거의 패턴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여정이 진짜 당신의 모습을 기억해내는 과정이 되도록 깊은 의도와 사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양자물리학과 신경과학, 그리고 고대의 지혜를 통해 어떻게 당신이 세상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가 더 이상 실패한 선언의 목록에 추가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 침묵의 힘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가장 위대한 버전은 박수갈차의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자기인식의 순간에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해법은 당신의 외부 세계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내부의 에너지 신호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변혁의 핵심 원리입니다. 양자물리학은 우주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진동하는 에너지의 장, 즉 양자장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양자장은 당신의 생각, 감정, 신념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한다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주파수를 방출하는지에 따라 현실이 창조됩니다. 즉, 당신의 존재 자체가 바로 우주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새로운 행동을 하려고 애쓰면서도 내면에서는 과거의 자신과 똑같은 감정과 생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디오 주파수를 955.5 FM에 맞춰놓고 법 1001 FM에 음악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볼륨을 높이고 안테나를 조정해도 주파수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내면 주파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내면의 통일성, 즉 생각과 감정, 그리고 몸이 하나의 일관된 신호를 보낼 때입니다. 당신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할 때 그 미래의 당신이 느낄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느끼는 것. 바로 그때 당신의 뇌와 몸은 화학적으로, 신경학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 됩니다. 이 과정은 다른 사람의 허락이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검증을 구하는 행위는 당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당신이 아직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불신의 신호를 우주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창조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의식 속에서 당신의 내면 상태를 새로운 현실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현실을 재배열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잠재의식의 강력한 저항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 하루 행동의 95%는 잠재의식에 의해 지배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경험한 감정적 기억과 반복된 생각으로 프로그래밍된 자동 운영체제와 같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심하는 것은 마치 거대한 유람선의 선장이 갑자기 방향을 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엔진실을 장악하고 있는 95%의 선원들, 즉 당신의 잠재의식은 수십 년 동안 항해해온 익숙한 경로를 따르려 합니다. 당신의 몸은 감정의 화학적 상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불안, 죄책감, 수치심을 느껴왔다면 당신의 몸은 그 감정들을 정상 상태로 인식합니다. 당신이 갑자기 행복이나 감사를 느끼려고 하면 몸은 익숙한 화학적 환경에서 벗어났다고 느끼고 다시 과거의 감정 상태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이건 너무 어색해.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와 같은 생각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저항입니다. 당신의 과거 자아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변화에 저항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행동을 시도할 때마다 잠재의식은 과거의 실패, 비난, 상처의 기억을 소환하여 당신을 막아섭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 라는 목소리는 바로 당신의 과거 정체성이 보내는 필사적인 저항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큰 소리로 변화를 선포하는 것은 이 저항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과 정면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생각과 감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운영체제를 몰래 설치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 침묵의 변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와 몸을 재조정하여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현재의 현실로 끌어당기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미래 자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단, 외부적인 성취,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내면적인 존재 상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세요.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할까요? 어떤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관대함, 자신감, 평온함, 풍요로움과 같은 단어들로 당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를 정의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이 새로운 존재 상태를 느끼기 위한 조용한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세상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 고요한 시간에 혹은 잠들기 전 온전히 혼자가 되는 시간에 눈을 감고 당신이 정의한 새로운 존재 상태에 접속하십시오. 단순히 상상하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으로 불러오세요. 심장이 그 감정으로 뛰고 모든 세포가 그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정신적 리허설입니다. 당신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미래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낌으로써 당신의 뇌는 새로운 신경 회로를 구축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의 생물학적 토대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과정을 완전히 비밀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기장에만 기록하십시오. 외부의 검증을 구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밖으로 유출시키는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과정은 당신의 내면의 힘을 응축시키고 당신과 양자장 사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는 관찰하는 행위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당신의 미래를 내면에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관찰할 때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서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잉태하는 신성한 자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개념을 더 깊이 확장하여 어떻게 내면의 불일치를 극복하고 다차원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변화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불일치, 즉 생각, 감정, 행동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상태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풍요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는 돈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충하는 신호는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결국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양자장은 이 혼란스러운 신호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현실도 혼란스럽고 정체된 상태를 반영하게 됩니다. 진정한 창조의 힘은 일관성, 즉 내면의 통일성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심장과 뇌가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전자기, 신호를 양자장에 방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영적 가르침에서 말하는 마음과 가슴의 일치이며 현대 과학에서는 심장노의 동조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의 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감정의 바로미터이자 잠재의식의 저장소입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잠시 멈추고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어깨가 긴장되어 있나요? 이것은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진정한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당신의 주의를 가슴으로 가져오세요. 심장에 집중하며 천천히 깊게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사랑, 기쁨과 같은 고양된 감정을 의식적으로 불러일으키십시오. 이 감정들은 당신의 심장 박동을 규칙적이고 조화롭게 만들고 이는 다시 뇌파를 안정시켜 일관된 상태로 이끕니다. 이 과정은 침묵 속에서 더욱 강력해집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과 요구로부터 벗어나 오직 당신의 내면 상태에만 집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존재 전체를 하나의 강력한 자석처럼 조율할 수 있습니다. 후선규전학은 이러한 내면 상태의 변화가 실제로 당신의 유전자 발현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당신은 스트레스와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끄고 건강과 활력을 촉진하는 유전자를 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유전자의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의 의식으로 당신의 생물학을 지휘하는 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깊은 수준의 변혁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작업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통합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변화는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존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실천은 패턴 끊기입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며 불안감을 느끼나요? 특정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나 좌절감을 느끼나요? 이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자동 조종 모드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창조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패턴을 알아차렸다면 그 즉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존재 상태를 상기하십시오. 나는 이 오래된 에너지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 나는 평온함을 선택한다. 이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신경망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현실을 만듭니다. 두 번째 실천은 새로운 정보와 연합하기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과 공명하는 정보에 의식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십시오. 당신이 영감을 주는 책을 읽고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는 영상을 보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신은 당신의 뇌에 새로운 가능성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과거 자아를 자극하는 뉴스, 드라마, 인간관계로부터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키우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천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당신의 변화 계획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루에 3번 알람을 맞추고 그 순간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지금 어떤 에너지를 세상에 보내고 있는가? 당신의 생각, 감정, 자세를 점검하고 의식적으로 당신의 미래 자아의 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조용한 자기 점검의 순간들이 당신의 변혁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댓글에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경험은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존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당신은 반드시 의심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며 변혁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외부 현실은 당신의 과거 에너지의 반영이기 때문에 당신의 내면이 변해도 외부 세계는 즉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의 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잖아. 이건 다 헛수고야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오래된 인간관계는 당신을 과거의 역할로 되돌리려 할 것이고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당신의 새로운 결심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3차원 현실에 반응하여 과거의 감정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당신의 내면에서 선택한 미래의 비전과 감정을 유지할 것인가? 고대 영적 스승들은 이것을 믿음의 시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맹목적인 신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양자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당신의 일관된 에너지 신호가 새로운 현실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비록 그것이 아직 감각으로 인지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그저 과거의 프로그램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나는 이 생각을 인지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나의 진실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당신의 주의를 당신이 느끼고 싶은 감정으로 되돌리십시오. 감사는 의심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용매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함을 느끼세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감사할 때 당신은 우주에 당신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외부의 검증을 구하고 싶은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변화를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당신의 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의 내면의 힘은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외부 현실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상태를 꾸준히 유지할 때 당신은 양자장의 거대한 힘과 동기화됩니다. 그러면 현실은 당신의 내면에 맞춰 재배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침묵의 변혁이라는 여정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진정한 힘은 요란한 외침이 아니라 고요한 존재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위대한 변화는 세상이 당신을 알아볼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내면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로 선택하는 그 비밀스러운 순간에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매일 아침 행하는 명상, 당신이 과거의 감정적 반응을 멈추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그 찰나의 순간들, 당신이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지키려는 그 조용한 노력들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건설하는 벽돌입니다. 양자물리학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에너지이며 당신의 의식이 그 에너지를 현실로 빚어내는 조각가임을 가르쳐줍니다. 신경과학은 당신이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반복함으로써 당신의 뇌를 물리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고대의 지혜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의 원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은 침묵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변화를 세상에 증명하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모든 에너지를 당신의 내면으로 가져와 당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의 주파수로 당신의 모든 세포를 진동시키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변화가 완성되면 외부 세계는 마치 거울처럼 그 변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낄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기회들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저절로 재정렬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행운이나 우연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꾸준히 쌓아올린 내면 작업에 보이지 않는 잔물결 효과라는 것을.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당신의 변화를 외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당신 자신이 변화 그 자체가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당신의 침묵의 변혁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은 당신의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